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사이좋게 반반으로 똑같이 하기로 했었고 반 전사였어요. 남친이나 저나 성격이 독특해서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원해서 조금 무리해서 마련한 거였어요. 일단 새를 얻어서 살아보다가 좀 더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청약할 생각이었어요. 일단 리모델비가 전혀 들지 않는 곳으로 해서 남친과 발품을 팔아가며 어렵게 구한 곳이었죠.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이미 남친의 월급도 넘겨받았어요. 저와 남친은 2년 전부터 결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주도하에 데이트 비용도 아끼고 남친이 타고 다니던 차도 팔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가면 남편 회사로 금방 출근할 수가 있었는데 유지비가 아깝더라고요. 제 차가 있었으니까 둘 다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남친은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었고 저는 중학교 교사였어요. 결혼 후에 임신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 친정집과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얻었었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아주 잘한 집이어서 깔끔했고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마당이 없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올 리모델링이 잘 된 건물에 아래 위층을 통째로 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래층은 별도로 새를 놓아도 될 만큼 독립적인 공간이었지만 원룸 형식이었고 방이 하나가 있어서 거실이 넓었기 때문에 거실 겸 다이닝룸으로 사용하기 딱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옵션으로 냉장고와 빨래 건조기까지 새 것으로 있어서 신혼살림을 따로 장만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었고 심플한 공간을 원하는 저와 남친의 스타일과 딱 맞는 집이었어요. 2층은 방이 2개였고 역시나 주방과 욕실은 별도로 있었어요. 남친이나 저나 잠깐 신혼집으로 살기는 취향 저격이란 생각에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신혼집을 드디어 얻었다는 소식에 양가 부모님과 식구들이 다 구경하고 갔습니다. 일단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서 제가 결혼을 해서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친정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남친과 퇴근 후에 저희 신혼집에 와서 데이트도 하고 저녁밥도 대충 해먹고 결혼식 준비를 의논을 하고 각자 집으로 왔었죠. 그날도 남친과 함께 신혼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와 형님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와 형님이 저희 집을 구경하고 가신 걸로 아는데 또 오신다고 해서 의아했었죠. 시어머니는 1층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그러셨어요. 아이고 여기 봐라. 거실 넓은 것 좀 봐라. 여기서 준수가 뛰어놀아도 걱정도 없겠다. 준수는 형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준수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 참 이상하다 했습니다. 예비 형님은 집 구경 좀 하자고 하면서 방 하나를 열어보고 꽤 크다고 했고 주방도 둘러보고 바깥 다용도실도 둘러보더니 참 리모델링을 잘 해놓았고 세탁기에다 냉장고와 새로운 빨래 건조기까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형님에게 시어머니가 자꾸 마음에 들지 않냐고 하시는데 왜 저러실까 그랬었네요. 내 신혼집인데 왜 형님에게 물어보는 건지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고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땐 형님네가 이사를 가야 하니까 이런 집을 구하라는 말씀이겠거니 했었네요. 조금 후에 신우이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와 남친만 빼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인지 한참을 하더니 내려와서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내가 좀 부탁 좀 해도 되겠니? 부탁이요? 무슨 부탁인데요? 여기 이 집 말이다. 어차피 너희들 잠시만 살다가 갈 것 아니냐? 어머니 그건 모르는 일이죠. 돈을 모아서 집장만 하기 전까지는 살아야 하니까요. 뭘 그러냐. 둘이 잘 버는데 한 2년이면 금방 아파트로 가지 않겠니? 그러자 옆에서 남친이 그랬어요. 엄마 요새 아파트 값이 얼만데 그러세요. 2년 만에는 터무니도 없어요. 그래도 실은 너희 둘만 살기는 여기가 엄청 넓지 않니? 2층도 크고 말이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곳으로 한 거예요. 여기 1층은 주방 겸 거실로 쓸 거고요. 2층은 침실과 드레스룸으로 쓸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여기 1층을 싸게 새 놓아라. 그게 더 좋지 않겠니? 여기 1층 이렇게 넓은데 그렇게 해라.
아니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물론 출입문도 따로 있어서 문 하나만 걸어 잠그면 서로 독립적인 공간이 되긴 하지만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키인후에 할 말이 있다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혹시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 좀 해줘. 무슨 말인데요? 사실 우리 큰오빠가 12평짜리 주공 임대해서 살잖아. 큰오빠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서 돈도 잘 못 벌고 큰올케 혼자서 번 돈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도 여유가 좀 있으면 장남이라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말인데 준수도 이젠 커서 그 집이 많이 불편한가 봐. 작은 오빠 언니가 그래도 둘이 더 나은 형편이니까 언니가 좀 이해하고 여기 1층에 와서 큰올케 내가 와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러자 바로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가 이제 막 결혼할 새댁인 줄은 안다만 사정이 딱해서 말이다. 여기는 거실도 넓으니까 숨통도 트이지 않겠니?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눈만 끔뻑끔뻑 했는데 다시 들어도 내 신혼집을 두 동강을 내서 아주버니 집을 주라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그렇게는 못해요. 그럴 거였으면 이 집을 얻지도 않았을 거고요. 어떻게 형님네랑 한 지붕 아래에서 살라고 하세요. 죄송해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다. 그냥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와서 살면 오죽 좋으냐? 너네들 둘이가 살기는 너무 넓지 않니? 어머니, 넓고 좋은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제가 형님한테 월세를 받아가면서 한 집에서 살겠어요. 그렇게는 못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한사코 제 두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면서 제가 한 번만 꼭 참고 사정 좀 봐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둘 다 회사에 출근을 하면 낮에는 텅 비고 저녁에만 있을 텐데 아깝다면서 1층 아주버니 식구들이 살게끔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여기는 제 신혼집이에요. 형님네는 여기와 비슷한 곳을 따로 찾아보셔서 얻으시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너는 이 시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도 거절하는 거냐? 누가 공짜로 들어와 살겠대? 월세를 낸다고 하지라니?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다시 입 아프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긴 오빠와 제가 처음으로 함께 사는 집이라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공간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젠 그만하세요. 참 기가 막힌 게 월세를 낸다고 했는데 뻔히 사정을 보니까 형님이 혼자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처지인 것 같은데 막말로 형편 어려워서 못 준다고 하면 어쩔 거며 또 그게 말이 되냐고요. 형제지간에 월세를 받는다는 것도 껄끄럽고 맨날 준수를 돌봐주러 시어머니가 들락거리실 텐데 그 꼴은 또 어떻게 보겠냐고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안 될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일어나려는데 신우이가 저에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언니, 신혼집 운운해서 하는 말인데요. 출입구도 막아놓으면 따로 독립적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와 작은 오빠는 둘이 살면서 2층을 넉넉히 쓰는데 우리 큰오빠는 새 식구면서도 방 한 개짜리에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사정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아가씨, 그것을 왜 제 탓을 하세요? 저랑 오빠랑 얼마나 발품 팔아가며 보러 다녔는 줄 알아요? 아가씨가 집을 보러 다녀봤어요? 보러 다니지도 않았으면서 있네 없네 해요. 아무튼 나한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고 제가 거실로 나와버렸어요. 거실에서는 남친이 남친의 형한테서 대충 말을 들었는지 제 눈치를 먼저 살폈어요. 저야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엄청 화나고 굳은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에 간다고 하고 나왔는데 남친이 따라 나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조금 쪽이 팔리고 그랬는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엄마가 1층이 독립된 공간이고 출입구도 따로 있어서 신혼집은 2층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월세를 저렴하게 받고 형네가 들어와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나도 반대야. 내가 말씀을 잘 드려볼게.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저희 둘 다 싫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남친과 혼수 가구를 둘러보고 저희 신혼집에 왔더니 1층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존수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고 큰 짐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포장지가 출입구 쪽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도 설마 했었죠. 남친도 놀라서 1층 문을 열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이 이사를 와 있더라고요. 짜장면을 배달시켰다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천연덕스럽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친을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남친이 아주버니에게 물었어요. 형, 여기로 이사 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주버니와 형님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오라고 했다며? 엄마,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내가 오라고 했다. 네 형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네가 오라고 했다고 말해서 이사를 왔다. 뭐 어쩔 거냐? 이미 이사도 왔는데 도로 내쫓을 테냐? 이렇게 이사도 오고 보니까 그 굴속 같은 곳보다는 훨씬 낫구나. 어디서 이만한 집을 또 구하겠니? 세상에 이런 막가빠식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자 형님은 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무조건 저에게 그러더군요. 동서, 나는 어머니 말만 믿고 이사를 와버렸지 뭔가. 미안하네. 아마도 막상 이사를 와버렸는데 다시 내쫓을 위인들은 아닐 거라고 판단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그리고 아주버니, 이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가 포기할 테니까 차라리 2층까지 해서 전체를 그대로 가져가시고 돈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형님이 한색을 펴었어요.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미안한데 그냥 이렇게 함께 살면 안 되겠는가? 우린 다시 이사 갈 곳도 없는데. 공상스러운 아주버니와 형님을 보자니 마치 저와 남친이 아주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들처럼 비쳤는지 시어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너는 네 시집이 그렇게 우습냐? 대충 이 정도 사정이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면 그 공 모른다던? 꼭 이렇게 야박스럽게 해야 되겠냐 말이다. 어이가 없는 것은 저였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더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뜻을 잘 받든 그런 며느리 얻으시면 되겠네요. 매야, 지금 뭐라고 했냐?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가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리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너 똑똑히 들어도 파혼할 테니까 네 어머니 입맛에 맞는 여자 데리고 살아라. 이 집에 반반이 들어갔으니까 내 돈 내주고 주고받을 것 있으면 확실히 하고 끝내자. 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친 어떻게든지 해결할 테니까 파혼 말은 하지 말라고 했었죠. 시어머니는 예식장까지 예약을 해놓고 신혼집까지 장만을 했으면서 파혼은 무슨 얼어 죽을 파혼이냐고 했지만 예식장 예약도 취소하고 신혼집 2층에 가져다 놓은 살림살이들을 다 가져가니까 조금 걱정을 하는 눈치였어요. 부동산에 다시 신혼집을 내놓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보러 오자 그때서야 놀라서 저희 친정집에 쫓아와서 파혼은 안 된다면서 사정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됐다면서 계속 자기 변명만 늘어놓으셨어요. 형제간에는 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거니 받거니 하며 사는 거라면서 끝까지 제가 배려심이 없다는 말을 해서 친정엄마가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셨대요. 아이고 얼마나 거지같이 없이 살면 아들 신혼집을 2동강을 내서 싫다는데도 기생충처럼 붙어 살게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집안에는 내 딸을 못 줍니다. 그렇게 해서 친정엄마와 남친의 어머니가 한바탕 크게 싸우셨어요. 그 일로 남친은 우리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버렸고 저와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제 돈이 들어갔던 전세금을 돌려받고 헤어졌습니다. 남친의 어머니 핑계만 대고 이사를 왔던 예비 형님네는 며칠 살아보지도 못하고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고 있는 그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형님은 본의 아니게 합가를 하게 되어서 울상이겠지만 무능력한 아주버니와 시어머니는 좋아하겠더라고요. 사람은 자고로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그 가난 때문에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괜히 가난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다가도 부자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기생충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기만을 부리고 거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저 이치에 맞는 도리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저 조그마한 욕심이 자기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